YTN 청문회를 잡았는데 증인 참고인을 지금 민주당이 우리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본인들 안을 지금 처리를 했어요. 원래 이게 협의를 해서 마지막까지 조율을 해서 격차를 의견의 차이를 좁혀서 내실 있는 청문회가 되도록 하는 게 우리 상임위의 목표일 텐데 뭐 이렇게 그냥 기분 나쁘다고 김현 의원님 뭐 기분 많이 나쁘셨어요? 예? 많이 나쁘셨어요? 예? 이렇게 이걸 일방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리고 다 손듭니까 민주당 의원님들? 이게 잠깐만요. 얼마나 한심한 거예요. 중단. 예? 증인 참고인 명단을 합의를 해서 처리를 해야지. 그걸 일방적으로 처리해주는 최민희 위원장님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게 멈출 수 없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아주 여실히 보여준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뭐 YTN 중단하세요. 예, 끄세요 마이크. 그리고 그거 갖고 오세요. 아까 그 국회법 조항. 네, 제가 그 요구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경고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국회법 제49조 제1항과 제145조에 따르면 위원장은 회의장에서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사무를 감독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박정훈 의원이 계속해서 민주당 간사의 이름을 들먹이고 위원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면 국회법 제145조에 따라 발언을 금지하거나 회의장에서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그래서 질문하십시오. 예, 어쨌든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뭐 민주당에서 이런 자리를 계속 만들어서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다시 들춰내고 윤석열 정부 잘못했어요. 계엄이라는 엄청난 그 잘못을 저지른 것 그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걸 계속 부각해서 선거 치르려고 하는 전략에 저희가 그대로 놀아날 수는 없어요. 저희도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알리는 방법으로 이 무대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유상임 장관님, 오늘 이 신문에 나온 감사원 감사 결과 내용 보셨습니까? 아직 못 봤습니다. 어제 나온 자료인데요. 감사원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통계를 3년 넘게 102번이나 조작했다는 내용입니다. 아, 그 기사는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청와대하고 당시 청와대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조작을 지시했다는 건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정부의 제정신 박힌 정부에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예, 통계는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어느 정부든. 이게 얼마나 이게 파렴치한 정권인지 이거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일이에요. 이것 때문에 집값이 얼마나 폭등을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과 피해를 봤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민주당에서 단 한 번이라도 사과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후한무치에도요.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잡범 이재명이 만약에 집권할 경우에는요. 이보다 더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기요. 발언 정지시키고요. 발언권 박탈하겠습니다. 아니 뭐가 문제인데요? 아, 박탈하겠습니다. 예, 박정훈 의원 발언권 박탈하겠습니다. 아니 뭐가 문제인데요? 그리고 정동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아니 왜 박탈해요? 아니 야당 대표는 뭐 얘기하면 안 돼요? 일단 대표는 이 자리에서 비판도 못 합니까? 여기 정동영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예, 그래서 그냥 질의하십시오. 발언권 박탈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상임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것도 아닌데 왜 그걸 박탈해요? 예? 정동영 의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정동영 의원님, 예. 국회법 제49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2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 일정과 개회 일시 등을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45조 회의의 질서 유지. 위원장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경고나 제지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저는 2항에 따라 본 상임위와 아무 상관이 없는 부동산 문제를 들고 오고 그것에 답하는 장관의 모습을 보면서 박정훈 의원의 발언권을 국회법 145조 제2항에 따라 금지합니다. 그리고 정동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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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권 드리지 않겠습니다. 15대 국회부터 국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과방위의 모습은 좀 심합니다. 국민의 대표라는 자긍심은 품격과 품위가 바탕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 공직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저는 이 과방위 이 상임위원으로 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참 참담합니다. 우리 공직자분들께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어서 참 미안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 유상임 장관님 혹시 네, 계엄 후에 휴대폰 바꾸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시죠? 네. 우리 이진숙 위원장은 휴대폰 혹시 바꾼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오늘 우리 과방위가 방심위원장 유희림 씨를 위원회 불출석 현안 질의에 불출석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위원회에 대한 모욕으로. 아마도 황정화 의원이 밝혀낸 계엄 이후에 휴대폰을 바꾼 사실이 들통난 것이 아마 오늘 위원회에 불참한 사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계엄 이후에 휴대폰을 교체한 사람들 김용현, 조지호 두 사람 구속돼 있습니다. 최상목, 이상민, 정진석, 김태효, 이완규, 박성재, 김주현 등입니다. 모두가 다 내란의 핵심이거나 공범들입니다. 그 반열에 지금 방심위원장 유희림이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드시 국회 청문회에 이 과방위 청문회에 출석시켜서 그 문제를 따져 물어야 할 것입니다. KBS 노조 우리 박상현 본부노조 위원장님 계시죠? 네. 예. KBS의 거짓말이 참 충격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국가기관은 신뢰를 생명으로 합니다. 그래서 기관장 또는 그 기관의 입장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핵심인데, 자, 23년 11월 8일이 중요합니다. 수방사령관 여인영, 이진우, 방첩사령관 여인영, 특전사령관 세 사람을 같은 날 임명하고, 그리고 술자리를 하면서 당시 대통령, 지금은 내란 수교로 자연이 돼 있습니다. 비상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싹 쓸어버려야 된다. 폭탄주를 돌리고 그 이후에
수방사가 착수한 일이 있습니다. MBC, KBS, SBS를 사전 정찰한 일입니다. KBS의 1월 달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입니다. 9명을 보내서 주요 시설을 점검 정찰했습니다. 그런데 KBS에 이 사실을 확인차 질의를 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딱 잡아댔습니다. 그 KBS의 이 결제 라인과 관련해서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이런 계엄 관련해서 그 혐의점, 그러니까 수방사가 사전에 방송사 장악을 위해서 병력을 보냈다는 것과 관련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질의를 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 수방사가 방문하거나 둘러본 사실이 없다고 2번씩이나 확인해서 답변했는데 이거 실무자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실무자가 답변서를 보낼 수 있습니까? 어느 선까지 결재를 합니까? 일단 국회에서 자료 요청이 오면은 제가 알기로는 대외협력국에서 접수를 해서 해당 부서에 서 자료를 받아서 다시 대외협력국이 국회로 자료를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부장 내지 국장의 전결을 받고 나갔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부장 국장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국기를 파괴하는 그런 계엄령의 사전 준비로 보이는 그런 수방사의 사전 정찰에 대해서 국회가 물었는데 이것을 사장한테 보고하지 않았다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4월 30일 방송장악 청문회에 반드시 박장범 사장이 출석해서 이와 관련해서 답변해야 한다 하는 점을 지적해 둡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이진숙 위원장, 헌법 7조 공무원 그 신분과 정치적 중립에 대한 조항 알고 계시죠? 헌법 7조. 정확하게 문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정치적 그 핵심이 중립성 뭐죠?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상식이죠. 헌법이 명령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 말은 공무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정당 활동, 정치적 발언, 선거 개입 등 정치 행위를 금지받으며 특히 방송통신위원장은 그 직무의 성격상 더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보는데 맞죠? 예. 그런데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 또 보수의 여전사 이진숙 화이팅. 그거 사과했습니까 국회에서? 그거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한 거 아니에요? 헌법재판소에서 저에 대한 탄핵이 기각이 됐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유튜버들 포함해서 제가 탄핵 사유가 있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자기 자, 방어 차원에서 본인 인정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자, 출연한 다음 질문 것입니다. 할게요. 국무위원회 참석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발언도 합니까? 발언을 해야 될 경우가 있으면 합니다. 국무위원입니까? 국무위원은 아닙니다. 배석자입니까? 국무위원 참석자입니다. 배석자지요. 회의 참석자. 네, 1분 더 드리세요.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국무위원급 고위 공직자란 말이에요. 고위 공직자의 핵심 자질 한 가지만 들어보세요. 그게 뭐예요? 그 국무회의 갈 때 나름대로 뭐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아무나 참석하는 게 아닌데. 핵심 뭐라고 하셨습니까? 질문. 자질. 저는 그 공직자로서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내가 알려드릴게요. 국가를 대표하는 고위 공직자다 하는 자부심과 함께 언행, 품격, 공적인 태도 이게 기본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의 본보기가 돼야 합니다. 국민의 본보기. 고위 공직자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임명돼서 탄핵당하고 다시 복귀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진숙 위원장이 보여준 태도는 언행은 품격은 국민의 본보기가 아닙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품격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중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민의힘 박충건입니다. 편파적인 상임위 진행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유, 좀 소리 안 질렀으면 좋겠네. 이게 전에 저도 이 상임위 나왔다가 소리 한번 질렀다가 분노장애, 조절장애라는 뭐 얘기도 듣고 했는데, 예, 아유, 고맙습니다. 뭐 이런 말씀도 듣고. 많이 참았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우리 저 이진숙 위원장님. 예.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예. 예. 뭐 제가 오전에 질의 현장에 저 상임위가 있어야 됐습니다만 있지 못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국민의힘 동료 의원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또 발언이 중지되고 뭐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MBC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뭐 방송이 어젠다 세팅 차원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어떤 형태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MBC 보도는 좀 지나친 것 같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8개 혐의로 12개 재판, 12개 혐의 5개 재판인가요? 뭐 너무 많아서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시중에서는 8,125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래서 시중에는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뭐 잡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전적 용어를 찾아보니까 뭐 그렇게 아주 시니컬한 그런 의미는 없는 단어더라고요. 정치범 이외의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범죄 또는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 이것이 잡범이다. 그런데 뭐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에 보니까 정치 관련 얘기는 뭐 없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사전적 용어로 잡범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뭐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시중에서 오가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누굽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니,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 그러지 마시고요. 질문하실 겁니까? 안 하실 질문하고 겁니까? 있잖아요. 누굽니까? 제가 몰랐어. 이런 질문 저도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야기하셔 곤란한 거예요? 예, 말씀드리기는 혹시 우리 김희우 사장님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알아야 되는데 잘 몰랐어. 저는 김건희신 줄 알았어요. 아이 그래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지 마십시오. 김구 과방위 사안을 하시죠. 그거 지금 하려고. 이거 잠깐 세워보세요. 그거 하려고. 지금 우리 최영두 간사님은 여기가 과방인데 방송에 치우쳤다고 뭐라고 하시는데 여기와는 아무 상관없는 너무 멀리 가고 있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없어요. 계속 하실 겁니까 이걸로? 계속 과방위와 상관없는 것으로 질문하시면 왜 금방 소리 지르지 말라고 해놓고 본인이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이걸 중단시켰어요. 이거를 중단시켜 주드린 거고요. 예, 질의하십시오. 근데 과방위 사안 하십시오. 이게 과방위 사안이거든요. MBC는 공영방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MBC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독립성과 객관성 등등을 이야기하고 언론의 공정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지키겠다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